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예상만큼 힘을 못 써주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188불인데요. 아직까지도 큰 하락천을 아래서 그리고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국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고강도 규제가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이 다가오는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때는 2017년 12월 30일 정의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시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고강도 규제를 두고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이듬해 1월 암호화폐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를 두고 정 변호사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권력적으로 투자 행위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적 조치도 없이 행정 지도로서 은행 계좌의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헌법적 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 당시 분개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공개 변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관련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그리고 중국의 구글, 바이두에서 동시에 중국이 블록체인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사회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년 지수 대비 49% 상승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관련 검색량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소식도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이 크립토 재킹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있죠. 그 가수의 JPEG 사진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악성 봇이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해커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들로 만들어버리는 살벌한 공격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노드가 연초 대비 3,000개 감소했다는 소식인데요. 노드 감소 이유로는 가격 하락, 그리고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관리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부 노드 차단 등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 부진은 개발자들의 개발 또한 저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들 가격 좀 회복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트론 관련된 소식. 어제 트론 상표 제안에 대해서 디즈니가 회방을 놨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스틴 선은 이야기합니다. 트론은 현재 전세계 유명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자, 이 디즈니가 트론의 상표 이용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사실과는 다른데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시에는 상품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분류사항을 선택해야 된다. 트론은 미국에서 다양한 분류사항들에 걸쳐 상표 특허를 출원했으며 그 중에 대부분이 디즈니의 이용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이 트론은 이미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상표 특허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한 그리고 얼마 전에 저스틴 선이 이 익명성, 프라이버시 기능을 트론에 탑재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존 코인들, 트론이나 비트토렌트 토큰 등에는 익명성의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트론 블록체인상의 TRC20 토큰에서는 이런 기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이번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루 평균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맥스와 비트파이넥스를 바짝 추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이낸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이 레저사에서 크리스마스 관련 세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레저 나노 X를 구매를 하시면 S를 공짜로 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백업팩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SEC가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거절했었던 월시 피닉스 비트코인 ETF를 재심사하겠다라고 했다가 심사를 또 미루겠다라고 합니다. 2월로 미뤘는데요. 그냥 혼자서 쇼를 하고 있는 SEC입니다. 장난 아니야. 한편 이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인 투자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암호화폐 펀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블록체인 협회 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대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더욱더 심도 있는 대화가 나오게 될 것이며, 특히 이제 리브라를 타깃으로 한 법안이 제정이 될 것이고, 벡트의 CEO 켈리 로플러가 조지아주 상원 의원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업계의 큰 호재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귀에 못에 박히게 들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상승한,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준 암호화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실제로 2010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약 900만 달러 상승한 그런 엄청난 저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2010년도에 1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지금 9만 달러 정도, 거의 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서 골드, 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금값을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이 낮다, 비트코인이 낮다 싸울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신다면 금과 비트코인 둘 다 들고 계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한국에는 그런 일이 적긴 하지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인터넷이 날아가면은 비트코인을 위성으로 쏠 수 있겠습니다만 전기 자체가 동나버리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아무래도 현물, 금이나 은, 그리고 현금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저도 언제나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 관련된 소식도 찾아보곤 하는데요. 이 금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조작이 안 된 상태였으면은 2만 달러 위에서 1온스가 거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1,500달러밖에 안 되죠.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금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금에 관련된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비트코인 위성을 날리는 곳이죠. 블록스트림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상업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응용이 될 것,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000달러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저렴한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나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극명하게 갈리죠. 나중에 크게 성공할 것이다, 아니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빵원 갈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과연 이 암호화폐는 지금이 시작일까요? 아니면 마무리 단계일까요? 이 부분들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암호화폐 투자를 더욱더 현명하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한 마음은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한편 비트코인 미래에 10만 달러 갈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6,000달러대 중반을 재시험하거나 심지어 6,000달러 선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이번 상승은 불트랩, 강세론자를 덫에 가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최근 저점 6,500달러 방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더블 바텀, 쌍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6,500달러가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이라는 점에도 큰 이견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비트맥스에서 한 고래가 1,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현재 모멘텀이 긍정적임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6,000불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정말 개미를 고문하고 싶으면 6,000불 아래로 내려버릴 수 있는 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 더 떨어뜨릴 것이다,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인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락 채널 밑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일봉을 확인해 보게 되시면은 이 하락 추세선 이거를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걸터 앉아 있는데 볼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악의 경우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 가격대를 보니까 6,300불, 200불대 정도까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천만 개 테더 발행한 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그냥 엿이랑 바꿔서 먹었나? 비트코인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도 이런 분석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1,000불 가까이 상승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아? 아닌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봐.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어. 이것을 뒤집으려면 최소한 7,950불 정도 때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저점을 깨게 되면은 당연히 6,000불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 같고, 이 구매자들은 5,300불대 5,285불 근방에서 입을 쫙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비트코인을 받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냥 공포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부정적인 가운데 비트파이넥스 롱 포지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91.28% 어제보다 올라갔죠. 비트맥스 역시 롱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롱이 66%, 숏이 33%인데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것 반대로 아마 세력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며칠만 있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추세선에 한 번 더 맞닿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느냐, 비트코인의 여신은 어디에 이빨을 쫙 드러내면서 웃어줄 것인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열심히 한번 만들어본 이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휴일인데도 수고했다, 시청률을 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시고 다른 볼일을 보시면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